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십니까? 저는 TV 시리즈까지 모두 챙겨볼 정도는 아니지만 아동용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를 즐기는 편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하츄핑 보고 오긴 했구나. 암튼 요즘 귀멸의 칼날 흥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주류 시장으로 올라왔다.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컬트의 세계에서까지 주류 애니메이션을 다루려고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겠죠. 오늘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좀 더 딥하고 좀 더 매니악한 성인 취향의 애니메이션들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작품성 없이 냅다 야하고 잔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감상의 가치가 있는 플러스 어느 정도 야하고 잔인한 그런 작품들을 골랐다는 점. 당연히 극장판을 다루기 때문에 TV 시리즈나 OVA는 제외됐고요.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조금은 민감한 장면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전적으로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 성인 취향의 하드코어 애니메이션 5 출발해 보시죠. 시작부터 냅다 자극적인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불순한 소시지 파티. 놀랍게도 이 작품 감독이 토마스와 친구들 여러 편 만들었던 그렉 티어넌이에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정서인데 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작품 줄거리 한번 보시죠. 배경은 어느 대형마트. 이곳의 식재료들은 모두들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자신을 데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주인공 소세지 프랭크와 여자친구 핫도그 번 브렌다도 언젠가 있을 운명적인 합체를 기다리며 뭔 식재료들이 꿈도 야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반품된 허니 머스터드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 내가 뭘 본 줄 알아? 그곳에서 내가 본 건. 이때 딱 마트의 모종의 사건이 터지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허니 머스터드는 자신의 몸을 던지며 자, 그렇게 마트 속 주인공 식재료들은 바깥 세상,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토이스토리 느낌도 나고 건전하게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속에 동심, 순수한 마음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상이 심해요. 이후 영화는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과 아스트랄한 전개를 이어나갑니다. 뭐랄까 순진무구한 그림체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급 다채로운 고어신을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인간에게 선택받는 것이 곧 천국행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건만 믹서기에 갈리고 오븐에 구워지고 식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대학살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충격받을까? 제작진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만들었을 게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어느 정도 웃을 수 있지만 식재료 입장에선 지옥 그 자체! 암튼 진실을 마주한 주인공 프랭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진실을 다른 식재료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식재료들이 진즉 믿고 있는 신념을 흔들기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이 모든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세력, 이거 반인륜적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존재들의 방해도 생기고요. 이쯤부터 영화는 슬슬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저질 유머로 가득한 B급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기존 사회구조, 종교적 믿음, 인간의 위선에 대해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메시지나 교훈에 치중되었다고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막장은 막장이에요. 영화의 후반부 내가 뭘 본 건가 싶은 미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 식재료들의 집단 유튜브 노딱 괜찮나? 그래, 집단 사랑 나누기 장면. 내가 살아생전의 영화에서 그것도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의 수위의 장면을 본 적이 있던가? 이 장면은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에 안 나온다면 제가 유튜브에게 많이 쫄아붙은 겁니다.
이 영화 소개는 이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시지 파티의 컬트 포인트, 풍자가 넘치는 블랙 코미디,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의인화,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집단 사랑 나누기 장면. 감독님, 이 토마스와 친구들 때 어떻게 참았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넷플릭스에 더빙판도 있거든요. 성인 취향의 애니메이션 우리말로 즐겨보시는 것도 아주 색다를 겁니다. 겁나 찰져요. 자, 다음 소개할 작품은 폭력성과 선정성을 역시나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 그야말로 하드코어 재패니메이션계의 대표작, 무사 주베이. 이 작품은 일단 컬트 애니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의 정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즘 정서라면 아무래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작품이기에 사람에 따라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먼저 보시죠.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를 떠도는 무사주베이.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정체불명의 도린갈에게 몰살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썰려 있고 목이 꺾여 있고, 주베이는 가까스로 그 사내를 쓰러뜨리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 점차 정체가 드러나는 악의 집단 귀문 8인조. 앞서 나왔던 도린간을 포함해 독을 뿜는 자, 그림자 속에 숨어드는 자, 죽지 않는 자.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열되진 않습니다만 몰라, 얘네 능력 다 이상하고 기괴해. 주베이는 어쩔 수 없는 모종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인자 카게로와 함께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생사를 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줄거리가 좀 뻔하긴 하죠. 하지만 참 다행인 게 이 작품은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무사 주베이의 주목할 점은 폭발적인 연출, 어두운 미장센,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악셀로 밟는 하드보일드한 감성에 있습니다. 특히 연출을 맡은 카와지리 요시아키 감독,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요수도시, 마계도시 신주쿠, 뱀파이어 헌터 D.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특유의 야릇하면서도 잔혹한 스타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카와지리 요시아키였다. 감독 특유의 중후하고 폭력적인 액션, 극장판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정적인 표현, 그리고 매 장면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음습하고 퇴폐적인 분위기. 이 작품에서도 감독의 특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무사주베이는 그야말로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의 수위를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수시로 잔혹한 액션에 유혈이 낭자하고 더 수시로 에로틱한 장면에 어질어질해지는 그런 예술과 외설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컬트적인 작품. 물론 데빌맨이라든지 카이트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었지만 그건 TV나 OVA로 제작된 작품. 이건 진짜 극장 개봉을 목적에 제대로 각 잡고 만들었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소비 방식이라든지 변태적인 성적 묘사가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의 가치는 충분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현재의 디지털 작업으로 나올 수 없는 유려한 작화와 혼을 갈아 넣은 액션씬, 그 시절이기에 가능한 필요 이상의 폭력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할까요? 혹시 내가 어느 정도 불쾌감을 감수하더라도 세상 화끈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그 시절의 낭만을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주베이의 컬트 포인트, 극장판 애니메이션 최고치의 폭력성, 어느 정도 저질스러운 성적 묘사, 그리고 지금 다시 봐도 개쩌는 액션. 요 작품 좀 흥미롭게 보셨다 하시면 요수도시나 뱀파이어 헌터 D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진짜 어질어질해요. 다음 소개할 작품은 또 한 번 분위기를 싹 바꿔서 국내 애니메이션 중 가장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작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 의미 있는 괴작, 아치와 시팍. 참, 국내 애니메이션 치곤 욕설이 굉장하고 이야기도 난감한 데다 지금 다시 봐도 시대를 앞서간
아니, 아직 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일단 줄거리 먼저 보시죠.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 미래.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연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똥. 인간이 싸는 똥에 의지해 도시를 돌리는 무시무시한 세상. 정부는 시민들의 항문에 아이디 칩을 박아놓고 똥을 쌀 때마다 마약을 보상으로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이 마약이 너무 센 나머지 일부의 인간들이 돌연변이로 변하고 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속해 만든 집단 보자기 갱단. 마약을 약탈하고 정부와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 와중에 별 볼 일 없는 주인공 아치와 시팍이 엮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소동극이 작품의 줄거리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쁜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막장 코미디 액션물이다. 개인적으로 전 아치와 시팍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문제작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시대가 따라오지 못한 괴작, 기획 의도가 명확했던 패기 넘치는 작품. 이 작품은 블루 시걸 이후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두 번째 국산 성인 애니메이션인데 그 당시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마리 이야기도 망해버렸지, 원더풀 데이즈도 망해버렸지. 잔뜩 움츠려든 국내 애니메이션판에 들고 온 게 욕설이 난무하고 병맛 코드 낭낭한 성인 애니메이션이야. 야,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야, 씨바, 너 여기 왜 왔어? 지나가는 길이야 이 개새끼야. 그럼 그냥 지나가, 이 촌만아. 남이 사이 씹새끼야. 하지만 그 패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액션 하나만큼은 압도적이에요. 프레임 단위로 쪼개진 격투 액션, 동선 구성, 스피드감 넘치는 컷 전환. 요건 국산 타이틀 떼고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쩌는 건 캐스팅 라인업인데 류승범, 임창정, 신해철, 현영 2000년대 중반 눈에 띄게 활약했던 연예인들이 이 괴랄한 작품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했다는 점, 저는 이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연예인 더빙하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그 병맛이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 거야. 개인적으로 고 신해철 님이 연기한 보자기 킹을 참 좋아했는데 괴상한 말투에 더 이상한 행동까지 한국 작품에서도 이런 개성적인 캐릭터가 나올 수 있구나. 못해서 그런 거지 안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아치와 시팍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성인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봐요. 병맛 코드, 하드코어 액션, 미친 세계관, 그리고 그걸 극장에 걸기 위해 진심으로 제작한 사람들. 이 작품이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국내 작품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퇴마록이 있기까지 이런 작품들이 초석을... 이게 너무 오반가? 아치와 시팍의 컬트 포인트. 한국 애니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시도. 연예인 더빙의 좋은 사례. 그리고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이거 19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공 이름부터가 병맛인 게 아치는 양아치의 아치고 시팍은 뭔 줄 아시겠죠? 그 욕 중에 씨 뭐시기 그 시팍. 어우. 다음 소개할 작품은 제가 이번 기획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 재개봉한 퍼펙트 블루.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야, 이거 진짜 굉장한 작품이더라고요. 어쩌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껍데기를 쓴 가장 철학적인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줄거리부터 보시죠. 한때 아이돌 그룹 참여 멤버였던 미마. 그룹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소속사의 권유를 통해 연기자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선택을 배신이라 여기고 소속사는 점점 더 노골적인 노출과 자극적인 연기를 요구하게 되죠. 미마는 이건 연기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 자신의 경기를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래, 더 나아질 거야. 그러기 위해 선택한 일이잖아.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녀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하고
본인도 모르는 미마의 방이라는 블로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자신보다 더 자신 같은 미마의 일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엉켜가고 진짜 미마와 가짜 미마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촬영 장면이 진짜였는지 연기였는지도 모를 혼란 속에서 미마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죠. あれが望んだ仕事？퍼펙트 블루는 자극적인 심리 스릴러이자 무시무시한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연예인의 성상품화, 미디어의 폭력성, 그리고 그들을 소비하는 대중들의 왜곡된 시선까지 모든 요소들이 미마라는 한 인간의 자아를 짓밟는 방식으로 묘사돼요. 특히 아이돌에서 배우로 전향하며 무너져가는 미마의 심리 변화는 단순한 성장서사가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드코어한 붕괴 서사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망가지는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의해 소외되고 무너지는지를 지독하리만치 냉정하게 나열하죠. 이 모든 걸 함축한 제목이 바로 퍼펙트 블루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파란색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블루는 우울함과 침잠을 함께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완벽하게 우울한 상태, 완벽하게 붕괴된 자아. 이 영화는 그 심리적 무너짐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너무나도 날카롭고 잔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퍼펙트 블루는 진정한 의미의 성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자극적인 장면과 불편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그 모든 건 단순한 충격 효과가 아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이어지는 이야기. 그 모든 불쾌함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외부의 시선과 욕망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고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마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갈수록 관객 역시 혼란과 불안을 함께 느끼게 되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퍼펙트 블루의 컬트 포인트, 자아 붕괴를 그린 심리 스릴러, 연애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영화가 끝나도 이어지는 찜찜한 여운. 정서적으로 타격이 큰 작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 기회에 극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소개할 작품 역시 보는 내내 무겁고 또 다 보고 나서도 한참은 찜찜한 작품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일본에 퍼펙트 블루가 있다면 한국엔 이 작품이 있다. 바로 돼지의 왕. 사업에 실패하고 충동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자 경민. 벼랑 끝에 선 그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오랜만에 중학교 시절 친구 종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죠. 그 기억 속엔 참혹했던 학창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던 경민과 종석. 그 지옥 같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민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또 다른 소외자 김철. 스스로를 돼지의 왕이라 부르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저항하던 아이. 철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돼지야.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돼지처럼 살아남자.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신념이자 교리,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 그렇게 새 아이는 돼지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인간이 될 수 없었던 존재들끼리의 작고도 끔찍한 동맹.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기억 속에서 성장한 두 소년. 그날의 돼지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남은 건 서로 전혀 다른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경민과 종석뿐. 누군가는 철이를 신념으로 삼았고 누군가는 철이를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나랑 놀자. 그럼 앞으로 절대 올 일 없을 거야.
저처럼 연상호 감독의 초기작, 특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돼지의 왕은 연상호 감독의 최고작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잔혹하다거나 야하다거나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장면도 거의 없죠. 단지 너무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충격이란 걸 받아버렸습니다.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현실, 누구나 지나온 시절 속 어딘가 있었을 법한 풍경, 그 뼈저린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학교폭력,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는 특히나 민감하면서도 반드시 화두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그런 현실을 소외된 인물들의 시선으로 따라가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뒤섞이는가,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줄거리만 봐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피해자와 피해자조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영화의 가장 지독한 포인트는 그 구조 안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이었습니다. 괴롭힘의 기억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구조. 그 끝없이 반복되는 폭력의 순환. 돼지의 왕은 무언가를 계몽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저 정면으로 한 세대의 고통을 왜곡 없이 똑바로 보여주려는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돼지의 왕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사회 보고서이자 피해자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점에서 성인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미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작품이지 않았나. 단순히 자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면의 심리적 사회적 폭력을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굳이 성인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택한 작품. 씨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돼지의 왕의 컬트 포인트. 연상호 감독의 초기 걸작. 단순한 폭로가 아닌 구조의 해부. 그리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간이란 존재. 참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희망찬 영화 보면 인류애가 빵빵하게 차다가도 이런 작품 보고 나면 또 인류애가 짜게 식어버리고. 아유, 어려워요. 자,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막장 성인 애니메이션 설명하려다가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진심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무언가를 기대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었죠? 오늘 소개한 작품들 말고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들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영상 러닝타임 보십시오. 너무 깁니다. 오늘 리스트에 없었던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의미 있는 성인 애니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9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서 또 토론 이어나가 보시죠. 신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언급해도 되나 싶은 작품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쫄보라 가지고 언급을 못했는데 뭐 댓글로 좀 부탁을 좀 많이 해주시면 다 찾아볼 거예요.